네, 오늘이 공교롭게도 또 13일의 금요일이군요. 사실 동양적인 정서는 아닙니다만 서양에서는 속설상 조금 음산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글로벌 마켓 나우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날씨처럼 쌀쌀한 장세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어제 만기일하고 금통일까지 다 넘기고 나서 이제 오늘 금요일장 이번 주 마지막 증시일까지 와 있는데요. 여전히 바깥 공기는 조금 차갑고요. 그렇다고 다음 주 FOMC에서 확실한 이 봄이 올 것이냐, 여기도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 준비했고요. 다음에 오늘 경제지표가 아주 확실한 호조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잘 아시죠? 역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 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퍼에 T자만 나와도 하도 우리 증시는 과민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도대체 월가 현지에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사들이 바라보는 테이퍼 시점은 언제인지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20 몇 개사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장 우리 시장 개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하다가 10년 만기 국채금리 오늘도 확인해 보시고요. MSCI 한국지수까지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12월 테이퍼,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12월 FOMC 다음 주에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명제에 있어서 당위성이, 명분이 점점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는 당연히 매도 우위, 지금 같은 시절에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포트폴리오상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투심이 오늘 미증시 하락을 주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오늘 소매 판매 호조가 나와서 지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다시 견조한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 경제 회복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정황이 나왔지만은 결국 이거는 연준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뒤따르면서 미증시는 조정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소매 판매 얼마나 좋게 나왔길래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미 상무부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고요. 11월 당시 소매 판매, 11월 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추수감사절 연휴가 들어있고 이제 이런 날이었죠. 사이버 먼데이까지. 일단 헤드라인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에 원래 계절적으로 11월, 12월이 소매 판매가 제일 좋은 달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치도 약간 높았습니다만 높았던 기대치를 또 한 번 충족하면서 0.7% 지표 호조를 나타냈고요. 항목별로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추세 자체는 9, 10, 11월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계절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연말 쇼핑 시즌이 워낙에 미 소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90, 11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들의 생산과 재고량 증축도 이제 요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보면은 어떤 게 얼마큼 좋았나 보시겠는데요. 먼저 이제 요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거든요.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은 동네 마트도 가기 힘든 구조가 이제 대부분의 미국 도시 구조인데, 지금 유가는 한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은 넣고 안 넣고 뭐 아껴 쓰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디젤 같은 경우는 환경 부담금 내면은 가솔린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막 8,000cc 트럭 이런 것도 다 가솔린인데, 보시다시피 주유소 매출이 줄었다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기름을 적게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쓸 만큼 다 쓰고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니고 했는데 유가가 낮아서 저랬던 거. 그러면 1.1% 주유소 매출 감소분이 결국은 가처분 소득 증가. 한 달에 10만원 기름값 쓰던 거를 89,000원밖에 안 쓰니까 11,000원을 껌을 사든지 뭐 딴 걸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번 소매 판매의 주요한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자동차가 제2의 붐입니다. 사실 11월이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뭐 행락철도 아니고 한데요. 요즘에 뭐 신차 판매 대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차 출시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차는 조금 소외된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동안 달려온 코스를 보면은 조금 뭐 쉬어간다고 해도 서운하긴 하지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뭐 이제 이 리스 같은 거 장식하고 가정용품, 그 다음에 원래 자녀들한테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빔으로 많이 사주는 게 옷이나 뭐 신발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였는데, 최근에는 뭐 전부 게임기 사달라고 그러고 막 조금만 크면 타블렛 PC 사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가전이 이 정도 늘어난 게 우리나라 뭐 대미 수출 비중 감안하면은 이 정도 가전제품 판매 향상은
싸게 팔아서 마진이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은 11월 건설 지출도 그랬고 뭐 주택 지표도 그랬고 다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집을 이사를 가야 뭐 도배도 새로 하고 칠도 하고 뭐 마당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울타리도 뭐 새로 치고 공사도 하고 이러는데 11월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택 경기가 좋아서 건설 인테리어 용품 수요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외식도 많이 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1.3% 식음료 매출 그 다음에 이번 소매 판매 전체 중에서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상점이 없는 유통점 뭘까요? 바로 온라인이죠. 온라인 무점포 매출이 온라인 쇼핑몰하고 인터넷 쇼핑몰인데 여기 매출 증가율이 2.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사실 헤드라인 넘버가 그냥 예상치를 0.1% 정도 아웃퍼폼 했다는 것보다도 왜 9월 10월에 GDP 3분기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연준 제조업 지수도 봐서 아시겠지만은 9월 10월 달에 이제 미 제조업체들이 재고 증가분을 확 늘렸는데 이게 좀 과도하지 않았냐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재고를 저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안 팔리면 그대로 이게 뭐 부채 내지는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해소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과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들으면서 벌써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저렇게 장황하게 막 좋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결국 시장의 반응은 반대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하시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뉴스 보실까요? 소매 판매가 저렇게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을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갔고 테이퍼 가능성도 동반 상승을 했다. 양적 완화를 줄인다고 하니까 시중에 이제 유동성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 공급으로는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는 게 맞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워치에서도 역시 소매 판매가 좋다 보니까 채권하고 증시는 하락했고 테이퍼 우려감만 업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 QE,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QE만큼이나 진짜 최근에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유행어인데요. 도대체 그럼 언제 테이퍼를 할 것인가? 월가 하우스들의 전망을 총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짧게 언급할게요. 먼저 바클레이는 내년 3월까지 기다리자. 그 다음에 BMO 캐피탈은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양몽 소설 있죠. 버냉키가 스크루지처럼 짜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BNP 파리바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가늘고 길게 가면 그게 더 이득 아니겠느냐. 양적 완화는 내후년 초까지 지속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미쓰비시 다른 건 몰라도 출구 전략에 대한 입장 표명은 거의 이번에 무르익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고용지표를 근거로 테이퍼가 근접은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시티그룹 12월 테이퍼 가능성은 증가를 했고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CRT 테이퍼를 만약에 섣불리 했다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는 연준이 더 잘 알고 있다. 다음에 도이치 고용지표 호조가 어쨌든 간에 12월 테이퍼 가능성과 달러 가치를 올려놓는 건 사실이다. GMP 고용지표 호조가 12월 테이퍼에는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고용지표 호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지속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년 3월이 제일 안전할 것 같다. 그 다음에 HFE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는 고용 개선 인정한다. 빠르면 1월에나 테이퍼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은 아니다. ING 고용지표 개선이 어떻게든지 테이퍼에 영향은 있을 것이다. 모른 척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JP모간 이거 무슨 이거 노래 제목인가 저런 거 있지 않나요? 고용지표에서 테이퍼의 향기가 났다네요. 밀러타박 실업률이 7%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12월 테이퍼를 시사하는 항목이다. 그 다음에 미즈호 금융그룹 미국의 실물 경제가 테이퍼에 여전히 충분치가 않다.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 테이퍼는 3월에 하고 대신에 실업률 목표를 내려서 양적 완화 지속을 시사하면서 완충작용을 해줄 것 같다. 미쓰비시 UFJ 11월 한 달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뿐만 아니라 8, 9, 10, 11월 4달 동안의 고용지표 평균을 봤을 때 이미 이 추세가 12월 테이퍼에 충분하다. 그 다음에 네티시스 미국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연준의 부담이다. 부담이 아예 없는 시점에서나 테이퍼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뉴엣지 그룹은 다음 주에 테이퍼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라 12월 테이퍼 예상이 37%고 또 확률이 또 올라가긴 했지만 12월 당장은 아닐 것 같다. 핌코 반반이다.
출구 전략의 입장 표명 정도는 예상을 한다. 르나이상스 12월은 좀 시기상조고 내년 1분기에 테이퍼를 하지 않겠느냐. 1, 2, 3월 중에 가능하다. 선라이즈 캐피탈 테이퍼가 고용지표,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로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잘 나온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건 분명하다. 그다음에 TD 아메리트레이드 증권은 현재 12월 테이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0%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 거는 1월 테이퍼밖에 없다 이거죠.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연준에 대한 이 시각도 제각각이네요. 월가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얘기고요. 그 대신에 12월은 조금 섣부르다는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볼커를 관련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뉴스 두 편 보실까요?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그저께였죠. 볼커를 은행 규제한 승인 후에 하루 만에 월가 인하우스 로이어들 있잖아요. 그 사내 변호사라 그러나요? 하고 뉴욕의 막강한 로펌들이 이 볼커룰의 법리적 하자라든가 위헌 여부를 검토하면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판 붙자. 그저께 볼커룰 나오고 나서 KBW 은행업종 지수가 약간 위축이 됐었지만 보시다시피 오늘 테이퍼 우려가 짙으면서 저렇게 대대적인 관망세 속에서도 KBW 은행업종 지수 0.45% 오르면서 볼커룰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투심이고요. 볼커룰이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뭐 지각 변동을 예고하느니 뭐 투자은행들의 관행이 전적으로 바뀐다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와서 얘기를 하시기를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월가에서 오늘 또 하나의 클릭수 최다를 기록했던 뉴스가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제 너무 좀 일찍 치고 나갔나 봐요. 스탠리 피셔 차기 연준 부의장 하마평이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환영한대요. 어떤 이유냐면은요. 원래 요 분이 사실은 그렇죠. 폴 크루그만 교수도 그렇고 좀 많이 배운 분들 석학들은 대부분 좀 걱정이 많고 매파적인 성향,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원래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매파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연준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긴축 모드 내지는 양적 완화를 바로 걷어들이기에는 누가 봐도 좀 힘들 것 같다. 왜냐면은 자신의 제자였던 동시에 연준 의장 재임 동안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버냉키와의 교감,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가 양적 완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조언했었던 이런 사람을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틀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매파적으로 돌아선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월가 금융사들 입장도 정리해 봐야 되겠죠. 차기 연준 지도부가 월가와 주고받는 교감이 어떨지, 또 공화당과 월가의 그 태생적인 친밀감 이런 걸 다 생각하면은 요 의견 두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스탠리 피셔가 학자로서의 캐릭터는 물론 매파적일지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를 핸들링하는 이런 스탠스는 좀 다르다. 지난 IMF 연설 봤더니 저금리 기조의 필요성과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현행 양적 완화 기조에 큰 거부감이 없다.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 연준의 지금 이 포트폴리오라 그럴까요? 제넷 옐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조합은 한마디로 드림팀이다. 월가 입장에서 봤을 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수석 부총재로 IMF를 이끌었던 평가도 상당히 좋았었고 30년간 국제경제학계의 경험도 포함해서 그 어떤 후보자보다 안정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정책을 막 뒤집거나 대폭 수정하거나 이러면서 시장에 혼돈을 주지 않을 안정적 카드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금 반납했다가 오늘 다시 재반등하면서 0.83% 오른 2.88%를 기록했고요. 이제 3개월치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역동조화는 물론이고요. 이제 이때 9월 F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MSCI 한국지수 보셔도요. 일단 외국인들의 시각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때보다는 조금 낮은 1950대 중후반 정도에 위치를 해 있고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여기서 더 내린다라는 해석은 조금 힘들고요. 왜냐면 그러려면 좀 더 뺐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만기일 변동성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봤을 때 9월 말에 우리가 이 테이퍼 안 나왔을 때 아니면 FMC 근접하지 않았던 9월 초 정도의 코스피가 1900 한 초반대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보단 낫다는 거 정도의 일단 안도감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은 이번 주 주간에 있어서 해피 엔딩이라기보다는
그냥 더 나쁘지 않은 걸로 잘 마무리를 한다. 혹시 오늘 또 괜히 이상하게 반등했다가 오늘 밤 미국 증시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그대로 반납하면 이것도 또 이제 곤란하니까요. 지난 고용지표 보고서 따라 들어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신중한 입장을 당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